예, 안녕하십니까. 인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내나 책임재산 보전 방법으로서 채권자 대유권에 이어서 채권자 취소권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목차 정도를 보시면서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회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념은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일단 이 채권자 취소권은 법에서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권리 행사 방법을 정한 것이고, 재판상 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소송법상의 권리인 것은 아니고 실체법,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단 객관적 요건, 채무자의 사회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채무자가 누군가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이때 누군가는 결국에 수익자가 될 것이고, 다음에 그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그런 법률행위를 했어야 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때 채무자에게 사회의사,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사회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간단하게 사회행위라 하고, 그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 즉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인식 정도만 있어도 사회의사가 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 근데 원칙적으로 이 채무자의 사회의사 악의는 추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거,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이 수익자,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이고, 전득자는 수익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가 되는데, 이 자들의 악이라는 것은 즉 수익자는 채무자와 법률행위, 사회행위할 당시 악의가 있어야 되고, 전득자는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는데,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그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전득자는 전득할 당시에 수익자와 채무자의 법률행위, 사회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었다면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거. 따라서 이건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전득자가 자신의 악이 없음, 즉 선의를 입증해서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고, 취소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피고를 잘못 정해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피고 적격 없는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각하된다는 거. 그 다음에 행사의 범위, 사회행위 당시의 채권액이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교수님 교과서를 보시면은 될 것이고, 지금은 기본적인 체계만 봅니다. 행사의 효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근데 이 취소 효력은 상대적이다라는 거.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소송 당사자,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서 수익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으면 그들끼리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제소기간, 제척기간으로 보는데 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법조문에 이르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님 교과서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보실 건데 그 정도 하시고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를 보시겠습니다. 244페이지 채권자 취소권의 쪽을 보시면은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그것을 사회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다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A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그의 친척인 C에게 증여한 경우에 A는 B와 C 사이의 증여계약, 그게 사회행위이고 그것을 취소하고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거.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 채무자 자기 재산 감소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되찾아와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존하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대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 재산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본래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에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거란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원칙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민법은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라는 것, 그리고 행사 기간도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 일단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뭐 소송법상 재판상 행사하도록 해놓은 것은 행사 방법을 정한 것 뿐이고 어쨌든 민법이 규정해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라는 것. 채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 본질적인 내용에서 그 의용민법 하면서 그 옛날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한 5째 줄 내려오시면은 그때에도 판례는 결합서를 취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청구권서의 결론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 민법은 406조 1항에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결합서의 견지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즉 형성권과 청구권이 결합된 거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페이지 밑에서, 즉 2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사회행위의 결과 채무자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뭐 246페이지에도 학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 뭐 결합설 판례에 다 따르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이제 요건을 하나씩 보시는데 꼭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하려면 당연한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즉 사회행위를 하였어야 되고, 그때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회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세부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247페이지 채권자의 채권, 즉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취소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으로서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단 금전 채권이 가장 전형적인 거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줄 수 있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단 원칙적으로 채권자 지소권에 있어서 지소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 즉 특정 채권 해놨는데 특정물 채권일 경우에는 거기서 한 6째 줄 내려오면은 그 로마자 1번 특정 채권, 특정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특정물에 대한 채권, 특정물에 대한 채권이라면 그거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보존시켜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책임 재산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물건 자기가 가져오는 거야. 특정물 채권 그거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 예컨대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정물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인 거고, 취소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은 특정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물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물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결국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고, 손해배상은 결국에 금전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8페이지 보시면은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했을 때는 그때는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담보 일반 채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럼 249페이지 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담보권부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즉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보존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권자가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 비보존 채권으로 삼을 필요 없다라는 거. 우선 변제 받지 못하는 범위에서만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채권자가 있는데 실제 돈을 빌려준 거 변제받아야 될 채권이 10억인데 어떤 연유에 쓴지는 모르겠지만 근저당 설정이 채권 최고액이 5억이 되어 있다면은 그때 부동산이 팔려 나갔을 때 5억은 무담보 일반 채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근저당이 됐을 때 채권 최고액이 5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채권액이 그거보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를 들기를 실제 채권이 10억인데 채권 최고액으로 5억 근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5억은 무담보 일반 채권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될 수 있지만, 5억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채권액이 3억이라면 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물건이 처분되더라도 일단 그 상태에서는 저당권자는 피해를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사회행위는 안 될 것이라는 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인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예컨대 다음 시간에 가서 다수당사의 채권 채무 관계를 볼 것인데, 보정채무, 연대채무 같은 인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이 있을 때에는
담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더라도, 즉 보증 채무자나 연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선 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 범위에서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즉 전 범위의 채권이 피보증 채권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법 쪽에 민법을 개정을 해서 협의상 이혼한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가족법, 민법 저 뒤편에 가족법이 붙어 있습니다. 839조의 3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 요거는 뭐 자연 채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 쪽에서 청구 집행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채권자 지속권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지속권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 회생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251페이지 확정 판결의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결금 채권. 판례는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청구 이의 소해에서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 행사, 예를 들어 그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행이 배제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의 피보전 채권은 당사자 적격 요소이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 피보전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는 부적법 각하가 되는데, 그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 피보전 채권은 그 성립 시기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어도 되고 후에 성립되어도 되는데, 채권자 지속권에 있어서의 피보전 채권은 채무자의 사회 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 된다. 그래서 있기 전에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뒤의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사회 행위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채무자의 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이 없으면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회 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논리상으로도 그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회 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서 침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 예외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사회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각 권장 내의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런 채권이라면 채권자 지속권의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채권자의 채권이 사회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되어도 이미 채권이 있었죠. 그 양수인이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은 사후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취소 채권의 피보존 채권이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요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이행기가 도래되어 있었더라면은 뭐 압류를 하든 어쨌든 직접 또 시행할 수도 있었을 건데 가압류를 하든 압류를 하든 그래서 오히려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을 때 더 문제되는 거죠. 채권자 대위의 경우와는 달리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도래되어야 되는데 채권자 지속권에서는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행기에 있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이행기 전에도 그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피보존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채권자의 보호받아야 되는 피보존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사회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채무자가 한 행위만 사회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것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 행위가 사회행위가 됩니다. 수익자와 전득자의 행위는 사회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채권 행사에 의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이고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와 전득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은 각하합니다. 대상 적격이 없어. 그리하여 가령 채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나 전득자가 행한 양도 행위는 뭐 수익자가 양도하거나 전득자가 양도하는 행위, 재단권 설정 행위는 그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당연하죠. 채무자의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효과는 그 채무자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행한 254페이지입니다. 채무자가 행한 법률 행위가 사회행위로 될 수 있다. 이때 그 법률 행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물론 이게 재산상의 것이라야 됩니다. 세부지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뭐 그 법률 행위는 계약일 수도 있고 단독 행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 행위일 수도 있고 물권 행위일 수도 있고 준물권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좀 걔네들이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계시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순수한 소송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그래서 순수한 소송 행위는 취소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행위가 동시에 실체법상의 법률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컨대 소송상의 상계, 청구의 포기 일락, 재판상회 등이 취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진다는 거, 그냥 다툼이 있다는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인 경우에도 채권자 지속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이더라도 그것이 채권자를 해할 여지가 있으면 채권자 지속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뭐 채무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보고 옛날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권자가. 근데 그 채무자 건물
오늘 등기부를 떼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실제로 판 게 아니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로 다른 친구한테 맡겨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고 그 매수인이 선의자라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보호를 받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결국에 채권자도 돈을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무효인 행위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명의신탁, 실명법 적용받는 명의신탁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그 명의신탁도 그 사회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그 채무자의 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